네, 안녕하세요. 청각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보청기에 관련된, 청각에 관련된 질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이 이후에도 보청기의 질문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댓글이나 또 센터로 전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사실 좀 많은데 이제 조금 빨리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블루투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보청기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어폰, 블루투스 에어팟이라든지 다른 버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갤럭시 쓰는 거라든지 아이폰이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 보청기를 비교했을 때 음질이라든지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데서 딜레이나 이렇게 좀 금방금방 연결돼야 되는데 좀 더 지연해서 이렇게 지금 나중에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블루투스 이어폰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블루투스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초기에 보청기에 어떤 블루투스 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연결이 빨랐습니다. 예, 빨랐고 음질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이런 이제 보청기가 좀 계속 개발이 되면서 보청기랑 이제 핸드폰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연결성이 훨씬 더 빨라졌고요. 예전에는 한 4, 5초, 6, 7초 이렇게 이상 좀 걸렸다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폰학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훨씬 더 0.1초 정도로 훨씬 빨라졌고요. 이제 이렇게 음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게 블루투스 이어폰은 말 그대로 이어폰입니다. 이제 내가 난청이 있는 사람이 꼈을 때는 이제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음은 좋고 고음으로 떨어지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각각 주파수별로 청력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조절, 이제 피팅이 된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들으면은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귀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하면서 적당한 크기로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청력이랑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끼시더라도 착용하시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크게 들으시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보청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질문을 해요. 이렇게 좁은 공간 있죠. 한 3, 4명 정도 있는 공간이라든지 방 안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는 생각보다 잘 들린다. 좀 작게 하더라도 잘 들리는데 좀 공간이 넓거나 이렇게 좀 울리는 공간 왜 있잖아요. 이렇게 아트형으로 되거나 특히 이제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좀 이렇게 천장도 높고 좀 이렇게 카페라든지 가더라도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 들을 때는 좀 어렵다, 잘 안 들린다.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들을 수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보청기를 통해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공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라는 게요, 이렇게 음향적인 소리가, 보세요. 제가 아라고 했을 때, 요 공기에 대한 입자들이 다 있거든요. 공기에 이렇게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자들을 부딪히면서 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공간이 이제 넓으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아 하는 소리가 바로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아 하는 소리가 옆으로도 가겠죠? 당연히 위로도 가고 소리가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면은 소리가 위로 올라가고 공간이 넓을수록 저기까지 갔다가 저기서 부딪혀서 다시 또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가요? 울려요. 자체적으로 울리고 소리가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소리에 말소리나 이런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 소리에 왜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왜곡이 많이 생기면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넓은 공간이나 카페나 이런 데 좀 이제 가보면은 되게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어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넓은 공간도 있지만 벽이라든지 이렇게 소리를 흡수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반사해서 이렇게 주는 시멘트, 이거죠. 그런 어떤 벽이라든지 또 특별히 더 울리는 어떤 그런 벽이나 이런 공간에서는 더 이렇게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보청기를 안 하시더라도 일반인들도 좀 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 30% 정도는 사실은 손실을 보고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보청기는 어떤가요? 보청기는 착용하셔서 이렇게 마이크죠. 마이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증폭을 내서 또 스피커라는 어떤 그런 기계를 통해서 소리를 또 안으로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왜곡률이 이런 어떤 소리의 어떤 퍼지는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보청기를 개발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울리는 공간이나 좀 넓은 공간에서 소리의 왜곡률까지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덜 왜곡되게 덜 좀 울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계산해서 나온 보청기는 조금 금액도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저가라든지 보통의 보청기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고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울리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만 조절만 하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만족하며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보청기,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는데, 보청기를 끼고만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울려요. 그죠? 일단은 보청기를 착용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귀에 없다가 착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귀의 웨이도를 일부분을 막았어요. 막는 것 자체가 내가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거죠. 소리가 안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들릴까요? 여기에서 바깥으로, 그죠? 바깥으로 나간 거 내기로 들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안에서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안쪽에서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통해서도 소리가 좀 안쪽으로 우리가 소리를 이제 그 골도, 우리 뼈를 통해서 소리가 또 듣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를 막으면은 안쪽에서는 공간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또 울리는 건가 있잖아요. 근데 보청기를 끼우면은 당연히 뭔가를 막았기 때문에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 울리는 부분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각 전문가가 할 일이고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청력에 따라서는 좀 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울리는 부분이 좀 생각보다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청력에서는 되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향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적응하면은 이제 많이 나아집니다. 어찌됐다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계속 이제 내 목소리를 듣는 거죠. 듣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만큼 내 목소리가 울렸다고 생각하면은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계속 이제 보청기 끼고 듣다 보면 내 목소리 울리는 부분은 많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적응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보청기의 귀걸이 형태, 그죠? RIC 형태나 이렇게 이런 형태는 좀 앞에 있는 도움의 어떤 크기라든지 종류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울리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기속형이라 하더라도 너무 꽉 끼게끔 보청기를 제작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덜 들릴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면은 좀 더 편안하게 그래도 울림감이 좀 더 많이 저하되게끔 보청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보청기를 꼈다가 빼면 귀가 더 잘 안 들렸던 거가 안 들리는 것 같다. 예전에는 보청기 착용하기 전에는 내가 저런 소리 이런 소리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청기를 내가 한 몇 달,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꼈는데, 충분히 잘 꼈어요. 잘 꼈다가 이제 뺐는데, 먹먹한 느낌이 있고, 예전보다 더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라고 좀 많이 얘기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세요. 아이고, 결국엔 내가 보청기를 착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들리는 귀도 이제 떨어졌다. 청력이 더 손상이 됐구나. 더 안 들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했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보청기를 이제 그만큼 보청기를 통해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보청기를 안 꼈을 때 요 정도 안 들렸어요. 근데 보청기를 끼니까 이만큼 들렸던 거죠. 이제 이렇게 들리는 상태에서 이제 한 4, 5개월 정도 계속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보청기를 착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청기를 뺐을 때는 어떨까요? 잘 들리다가 순간적으로 툭 떨어졌죠. 그러면은 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는 옛날에 들었는데 내가 못 들었다. 이런 부분은 착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잘 들렸는데 못 들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청력 검사를 해보면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약간 이렇게 변동이 크게 없는 부분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하루 이틀 정도 예를 들어 보청기를 끼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시면 또 옛날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이유는 현재 잘 안 들리는 부분을 좀 더 보완을 받고 좀 더 잘 들리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센터로 보청기를 하셨던 곳에 센터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민후군을 가셔서 예전에 검사했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어떻는지 변동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그래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어떤 내가 청력이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돌발성이라든지 뭐 다른 중이염이라든지 다른 어떤 웨이도나 어떤 내 안의 상태에 따라서 귀가 확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가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은 자주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귀찮은 거죠, 사실은. 뭐 바로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좀 멀리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데, 이 보청기를 소리를 내가 직접 좀 조절할 수 없냐라는 부분이 많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귀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나 이렇게 좀 작은 초소형 보청기를 부분은 좀 힘든데, 좀 이렇게 요즘 귀에 거르거나 RIC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좀 많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꼭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소리를 올렸다 낮췄다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청기 자체에도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게끔 어떤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보청기 청소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죠. 이제 보청기 고가인데 비싼 건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제대로 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이게 특히 이제 보청기가 제일 무서운 게 습기잖아요. 습기 부분이 많이 차면은 보청기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품을 바꿔야 되거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품을 바꾸는 부분이 초기에 나온 보청기, 뭐 뭐든 그렇잖아요. 어떤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안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다시 뭔가 교체를 했을 때는 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렇게 교체를 안 하거나 원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요. 왜 습기가 찰까요? 보청기를 끼면은. 그죠? 지금은 기계를 열어뒀으니까, 그죠? 열어뒀으니까 이제 습기가 좀 덜 차죠. 이제 사람마다 귀 안에 좀 뭐 이렇게 건조한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습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습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좀 덜 통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좀 잘 적응하면은 하루에 뭐 한 8시간, 10시간, 뭐 어떤 분들은 15시간 넘게도 보청기를 하루 종일 끼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많이 끼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뭐 10시간 넘게도 끼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너무 한 번 딱 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끼시죠. 그리고 저녁 주무시기 전까지 이제 끼시다가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끼게 되면은 안에 그 사이에 습기가 많이 차요. 또 습기가 차서 이제 밤에 나올 때는 좀 습기 제거하는 거에 이제 놔둬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래도 또 밤사이에 습기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착용했을 때 또 습기가 계속 누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팁입니다. 그래서 한 3, 4시간, 뭐 좀 짧게는 3시간 정도 끼시다가 한 10분, 20분이라도 빼세요. 빼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요렇게 한 2-3번 정도로 좀 보청기를 뺐다가 좀 환기를 시켜주고 또 끼시는 게 보청기를 조금 더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습기통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보청기를 이렇게 습기통에다가 보청기를 밤에 주무실 때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습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기로 하는 어떤 그런 꼽아서 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습기를 조금 더 많이 제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센터에서 몇백만 원짜리 기계로 이제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집에서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보청기 센터에 안 가시고 보청기 자기가 스스로 뭐 습기 제거한다고 뭐 별 문제가 없네 그래서 안 가지 마시고 한 번씩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꼭 가셔서 습기 제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보청기를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청기를 낀 줄 모르고, 야, 이거는 정말 이제 보청기를 그만큼 잘 쓰셨다는 거죠. 뭐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아주 적응을 잘 하셨던 거니까. 낀 줄도 모르고 샤워를 하는 거예요. 뭐 세수를 했다거나 해서 물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요즘에는요, 보청기가 이제 기속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방수기능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옛날에는 뭐 물만 들어가면 금방 고장이 났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귀에 거는 형태는 뭐 한 30분 동안 물이 들어가 있어도 뭐 이제 뭐 방수 기능이 괜찮아서 보청기 괜찮다라고 말씀도 많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제가 해보진 않았고 실제로 뭐 가능할 수 있겠죠.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 있어도 뭐 물에 확 씻고도 괜찮다고 뭐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게 하거든요.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동감하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물로부터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빨리 빼셔서, 그 바람에 좀 말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기 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하지 마시고, 찬 바람으로 일단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조금 한 1분 정도 조금 말려주시고요. 좀 털어주시고,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센터에 바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안에 어떤 그래도 잘 했는데도 안에 좀 물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수돗물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하러 갔을 때 바다에, 그래서 이제 염분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그거는 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에 바로 가셔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부품을 빨리 하나라도 바꾸어서 제대로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맥락인데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좀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하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보청기를 예를 들어서 귀에 거는 걸 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막 일을 하시면 좀 많이 덥잖아요.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안 낄 수도 없고, 보청기를 이제 끼면서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뭐, 땀은 많이 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 보청기가 이제 귀에 거는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수, 방진 뭐 이런 땀으로부터도 보호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워낙 땀이 이제 계속 뭐 10분, 20분, 30분 동안 계속 들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주 좀 빼서 오늘 뭐 일하면서 한 30분 이상 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빼서 좀 앞에 마이크나 이런 부분이 있죠. 보충기 마이크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마이크가 이렇게 한 두 건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좀 닦으셔서 좀 털어주시고 염분과 땀 같은 염분 같은 게 있을 거니까 털어주시고 한번 닦아주시고 자주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한 2, 3개월, 3, 4개월도 안 되는데 보충이 나갑니다. 네, 마이크가 나가서 시 하는 소리, 어떤 잡음이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가 거의 엄청 잘 안 들리게 약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 비슷한 이제 어떤 질문들의 연속이 있잖아요. 물, 습기, 땀, 이런 부분들이 보충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은 보충기를 오래 또 고장 안 나고 잘 쓰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거죠. 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어찌됐든 습기가 많이 차면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보충기 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내가 알죠. 근데 주파수별로 내가 실제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듣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근데 이만큼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청력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질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근데,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각 박사 박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